그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북미가 북미의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는 또 코로나 이전하고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안정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안정적으로 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직업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잠깐 또 반짝했다가 또 사라지는 이제 그런 직업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이민 사회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이제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역이민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은퇴 후에 다시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을 취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예전보다 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국도 뭐 똑같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와요,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오겠다는 분들도 이제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민이라는 것은요, 내가 직업을 안정적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뭐 돈하고 상관없이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다면은 뭐 무조건 성공이지만은 뭐 직업을 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먹고 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솔직히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들어올 때 100만 불 가져온다 해도 그거 쓰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직업이 없으면은 100만 불이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캐나다에서 웬만한, 만약에 토론토 근처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100만 불 줘야 되는데, 100만 불 가까이 줘야 되고요. 그런다고 뭐 집값이 싸다고 해서 뭐 저기 뭐 외곽으로 나간들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할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수입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내가 잘했던 것들이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게 이제 거기 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잘 알 수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근데 여기서도 돈이 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 안 되고 자금력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직업이나 안정적인 직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데, 뭐 이민 와서 20년 30년 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은요, 다시 또 배워야 되고, 그냥 남 밑에서 정말 가진 이제 그런 이제 좋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제 일정 기간은 이제 인내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뭘 할까,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될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딱 보면은 뭐 별 걱정할 거 없고 하면 되는데 한 번도 본인이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만 제공하죠.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실패도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루트로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어드바이스를 하기는 하죠. 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제 커뮤니티에서 있는 사람들의 경험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이민 제도는요, 유학 후 이민입니다. 그냥 유학을 하든 배우자를 유학을 시켜가지고 와서 오픈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유학을 하든지, 이것은 정말 캐나다에서 특혜예요, 특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나이 40 넘어가고 50도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LMIA를 통해서 워크 퍼밋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LMIA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쉽게 얘기해서 LMIA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또 생소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LMI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은 캐나다 내에서 어떤 직종이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구인 광고를 한 달 동안 냈는데 사람이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이제 인원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사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그걸 신청해서 그걸 인원을 배정받는 게 LMIA예요. 그 정확하게 뭐 이제 풀어 쓰면은 뭐 그게 뭐 노동시장의 뭐 평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LMII. 그것을 통해서 이제 LMIA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고용을 해서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와야겠다고 하면은요, 그 LMIA 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면서 이제 항공료든 숙박비든 다 지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캐나다에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비지터 신분으로 들어와서 있다가도 LMIA를 가진 사업장과 찾아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LMIA는 그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받는다, 정부에서 허가 받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상 정보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다 고용주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사업을 얼마나 했고, 미국도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똑같은 제도인데 그 같은 말을 얘네들은 절대 안 써요. 그리고 또 캐나다가 쓰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LC라 그래요. LC,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노동 그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캐나다 LMIA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고용주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주가 정부에서 뭐 5명이면 5명 이렇게 이제 저기를 받았어요. 인원을 이제 배정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그 모든 조건들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광고도 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 안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거기 고용주가 뭐 연소득이 50만 불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얼마나 돼 있고, 지불 능력이 뭐 임금 같은 거 지불 능력이 있는 것들을 다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LMI를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외국에서 데려온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소총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LMI를 그 이름을 올려주고, 거기 그 LMI 받은 데다가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상 정보가 이제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부에서 이 사람으로 LMI가 확정이 됐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이제 도장 찍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국경을 가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국경 가는 게 이제 가장 빠르죠. 그날 가면 바로 당일날 가자마자 바로 한두 시간 안에 이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비드 때는 이게 뭐 안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뭐 온라인으로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워크 퍼밋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바로 영주권을 그 이제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모든 게 이제 그 노동자에 준하는 캐나다의 그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뭐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LMI에서 뭐 워크 퍼밋을 받아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때부터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워크 퍼밋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됩니다. 영주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그 조건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1년만 일하면은 영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그게 그 주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정부 그 보증 서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민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각 주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PMP라 그래요. 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정부에서 우리 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캐나다 연방하고 이민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우리는 6개월만 일하면은 그 노미니를 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게 전부 이제 그 주정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 이면은 연방 다이렉트하고 주정부 딱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요. 그 연방 다이렉트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 해서 그걸로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그 점수대가 높고 스펙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학교를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나이가 뭐 30대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 점수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영어 점수가 뭐 최소한 IELTS 6.0 이상은 돼야 되고, 영어 점수도 이제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은 뭐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나이 점수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140점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30대는 그냥 140점인데 40대는 뭐 그거 빵점이든 10점이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접근하기가 힘들죠,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제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제 자녀의 그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트러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수죠.
뻔히 아니까 그 점수가 매 2주마다 이제 발표되니까 지금 내 점수가 얼마인데 이제 도저히 미치지 않구나는 얘기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P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안 되는데 뭐 더 이상 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뽑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정부를 통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주는 우리 6개월만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어떤 주는 또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대도시 같은데 온타리오주나 토론토나 이런 데는 많으니까 뭐 최소한 쿡으로 해도 2년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1년만 일해도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 뭐 최소한 기본 점수 뭐 4.0 이상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데는 아예 영어 점수조차도 없고 이제 기간도 짧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들은 캐나다에서 춥기로 유명한 이제 사스카치온하고 이제 매니토바, 그다음에 알버타도 그렇습니다. 알버타까지도 뭐 캘거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금 더 시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서양 지역에 있는 이제 4개 주 AIPP 지역, 이제 거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이제 가장 북쪽 추운 곳 이제 오지 유콘이라는 곳,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영주권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똑같은 조건이 토론토하고 유콘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유콘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PMP를 선택하실 때 다 각자 조건들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바로 그냥 토론토에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밴쿠버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또 여유 자금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뭐 아이들을 뭐 그냥 학교 가는 시기도 다가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영주권을 해야 되겠다면 이제 고생을 가고 하더라도 조금 오지로 가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 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여기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이제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5만 불 내던 거 한 8천 불 내고 가니까 5배 이상 이제 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LMAA로 도전을 하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캐나다 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LMI로 해서 이제 다시 영주권을 받으려고 이제 고용주를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LMIA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유독 한국 사람들만이 이상한, 지금 요즘에 좋아하는 어떤 카르텔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자꾸 카르텔 얘기를 자주 하던데, 한국에 지들이 카르텔 원조면서 남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근래에 들어와서도요, 그렇게 LMI로 시작했다가 안 돼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시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LMIA는 고용주가 다 부담한다고요. 근데 지금 전 캐나다 전역에서요, 한국인 사업주들은요, 그걸 가지고 그 LMI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워낙 이런 게 심해가지고 그 전에 LM5라고 그랬어요. LMIA로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솔직히 편법을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돈 많은 돈을 주고 그냥 그것을 사서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듣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충 그게 나오고요. 지금도요, LMIA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도 변호사 비용 최소한 3,500불에서 뭐 많은 데는 뭐 5,000불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다고 그 LMI를 소개시켜 주는 그 업체를 타면 거의 10,000불, 그전에는 뭐 15,000불 했다가 또 코로나 때는 조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내려갔다가 또 AIPP 지역들은 또 몇만 불까지도 이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지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고용주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직접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직접 하면은 이게 그 모든 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시들을 고용해 가지고 변호사나 이제 이주공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대행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그냥 그 대행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그것을 해줬다 했는데 심지어는 LMI 비용까지 청구합니다. 그렇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원칙대로 안 한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안 해버리면 또 그나마 그 이민할 수 있는 길이 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자기가 필요하니까 해요. 알면서도 그게 뭔가가 좀 꺼림칙하다는 걸 알면서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그거라도 해서 하는 게 더 싸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서로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뭐 왼수예요, 왼수. 서로 본인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LMIA를 만약에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나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고용주가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일단은 일을 시키죠. 일을 시키면서 그 며칠 안 갑니다. 그 사람의 그 성향 파악하고 다 파악하는데 뭐 2, 3일이면 충분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 고용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계속 괴롭힙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그만둘 때까지. 이제 워크 퍼밋이 있으면은 함부로 해고를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한 타당한 게 있어야 되고 또
해고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컴플레인 들어가면은 노동부에 이제 컴플레인 들어가면은 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복잡하고 이제 조사받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괴롭혀 가지고요 내보내요.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분노에 찬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죠. 그건 똑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처음에 그 신분적인 약점을 해서 한국인 그 고용주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막 임금도 체불하고 떼어먹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아주 한국 사람만 보면은 정말 칼을 간다는 이제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다른 민족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 전체를 그러지만은요, 이민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 혐오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처음에는 그 이민자 입장에서 LMI에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죽일 놈들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반드시 와가지고 자기가 그 LMI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말대로 거기서 정말 고용료가 마음에 들게 일을 해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뭔가가 안 맞으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한마디로 갈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그 LMI를 돌려야지만이 자기한테 수입이 또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이주공사 그 사람들이 뭐 3,500불, 5,000불 받으니까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도 별로 서류 몇 장 던져주고 그렇게 받는 건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뭐 혼자 그걸 갖겠습니까? 서로 뭐 그냥 분배하겠죠. 제 내피설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LMI를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을 이제 좀 또 쓰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제 쓰다가 아니면 또 바꾸고 싶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을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2년 이상을 끌고 가겠습니까? 최소한 1년이든 2년이 해서 그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영주권 나올 때까지 있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 시키는 입장에서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1.5배를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0.7밖에 못 하는데 그걸 데리고 가겠습니까, 같이?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괴롭히고, 또 LMI 들어오고 또 괴롭히고 내보내고 LMI 또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런다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LMI를 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대우 받았던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만 기억하지, 나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고용주 마음에 들었는데 고용주가 이런 건 없잖아요. 다 상대가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게 뭐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참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못 견뎌서
그냥 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고용주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로 LMI로 구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고용주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원리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LMI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원칙대로 한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쉬운 예로 뭐냐면요. 제가 이 전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그런 경우에요. 그 프리시즌이라는 회사가 우리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트럭으로 LMI를 세 명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트럭 LMI 같은 경우는요, 잘 오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지들끼리 소화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LMI를 활용해서 이제 인원들을 많이 이제 뽑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10장씩 뽑아요. 한 10명 이상씩 이제 그걸 신청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딱 그 프리 어프로브드 된 LMI를 가지고 이제 그 기간까지는 계속 그 채워질 때까지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어프로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올리면 그 뒷날 바로 보도 가서 오크 퍼밋으로 바꿔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우리가 LMI를 찾으러 이제 다른 회사 이제 갔었는데, 걔네들이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다 마쳤는데 자기들이 오크 퍼밋 한 장 써주는데 잡오퍼, 오크 퍼밋이 아니라 이제 잡오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시급 얼마로 해서 고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은 뭐고 시급은 얼마고 뭐 근무 시간은 얼마고 이제 이런 그 고용 계약서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고용 계약서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크 퍼밋까지는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보도에 가서 이제 나와 그 캐나다 정부 간의 그 관계지 고용주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고용주는 내가 그 LMI 그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 거기에다가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겠으니까 허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일단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잡오퍼랑 줘요. 그 LMI 종이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보도를 가든지 인터넷 신청하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크 퍼밋을 받으면은 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잡오퍼를 써주는데 3만 불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오크 퍼밋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3만 불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걸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크 퍼밋을 받고 나면은 이제 3만 불을 지급하라 그러면 그것은 그나마 이제 약간 또 괜찮게 또 손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면은 그냥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너무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불법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가에 그래도 다른 LMI보다도 또 고가에 이제 거래가 되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뭐 한국 LMO 때도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저기 했죠. 그런데 이 프리시즌 이 회사는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LMI 원칙대로 그대로 했고요. 심지어 보도에 가서 내가 오크 퍼밋 받을 때 내는 수수료 300불인가 이것도
다 회사에서 처리해 줬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변호사가 있어요. 프리시즌 전용 전담 전담이에요. 그냥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다 변호사가 처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일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업주들이 요구하는 변호사 비용이라고 LMI 내준다고 해서 그 받는 수수료 3,500불, 5,000불 되는 거, 그게 왜 생기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게 어떤 목적으로 그걸 그 사람들이 받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원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것도 트럭으로 LMI를 받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변호사 비용이든 뭐 LMI 비용을 뭐 1,000불인가 1,500불인가 내요, 정부에다가. 1인당. 근데 그걸 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 LMI를 찾는 사람한테 다 부담시킵니다. 근데 또 그거라도 해서 하려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그것도 감수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MI 찾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제 고용주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서로 정확하게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서로 생각하기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원래는요, 그 LMIA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급받는 업체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좀 인원이 좀 많고 그런 데는 항상 LMIA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LMIA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다는 소리가 광고 내야 된다고, 한 달 광고 내야 되고, 또 거기서 뭐 서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 걸린다, 2달 걸린다, 3달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수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수년 동안 해오면서 그 한 해에 LMI로 5명, 6명, 뭐 10명 필요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을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영주권 맞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을 가는데, 한 번 자기들이 광고 냈을 때 그걸로 해서 그 1년치를 다 받죠.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프리시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프리시즌에서 LMI를 받았던 그 리스트, 그 해에 받았던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LMI가 한번 발급받고 나서 6개월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 때 이제 그게 아마 1년으로 늘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받습니다. 누가 한 사람 뭐 필요하다고 오니까 또 광고 내야 된다 해서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은 돈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도 부담시켜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걸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한번 나중에 뭐 이게 제 말이 허위라고 누군가가 뭐 저기라 의의를 제기하면은 한번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증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 또 설마 그때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까. 토론토는 광역이 여기는 좀 다르니까 좀 더 대도시니까 다르겠지 했지만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약간 그 이름하고 그 방법만 약간 달리 했을 뿐이지 그 집어릇 뭐 죽겠습니까? 뻔한 거지.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많은 저도 이제 그 뭐 이주공사나 이런 뭐 아는 분들 제법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저도 이제 뭐 필요할 때는 이제 이렇게 사람 연결해 드리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 속에 뭐 그런 정보를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하면 아마 수수료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될 거고 그건 그렇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가 더 훨씬 더 저렴하다고 이제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는 거고 아니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뭐 잘 이제 영주권까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요. 이게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본인의 결격 사유로 되든지 뭔가 이미 시스템이 바뀌었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민사회가 사기꾼들이 많다고는 얘기를 해요. 전부 그 남을 탓을 하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기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이민사회가 한국 사람 이민사회에 가면은 뭐 어디 다른 나라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나오기 전에 한국에 사는 소리.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안 좋게 퍼뜨리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상대로 사기를 치지 그러면 영어로 이 사람들을 캐나다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치겠습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 교민 사이가 좁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뭐 했다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로 그냥 퍼지는 것 뿐이에요. 한국이 훨씬 더 그 규모도 크고 다 그 한국에서 치는 사기가 진짜 사기들이죠. 뭐 몇백억, 뭐 수천억, 뭐 수조원씩 뭐 사기 치는 것들이 여기서 뭐 이민사회에서 뭐 얼마나 사기를 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뭐 수백억 가져와 가지고 그걸 날렸습니까? 끼껏 해봐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서 안 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냥 편법을 이용하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안 됐던 것 뿐이고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막 전체 뭐 한국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사기꾼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선의로 하는 건 사람들은 선의로 받아주고 그런데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꾼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 돈은 지가 빼다가 줬으면서 무슨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은행이 이제 5% 준다는데 이 사람은 30% 준다고 여기 하면 30% 이상 이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쏙 해가지고 돈 뽑아다 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아주 나쁜 놈들도 있지만은 이제 근데 뭐
여기로 뭐 여기 영어로도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하고 막 나도 그거 한번 당할 뻔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그게 뭐 사기를 치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물색하고 다니고 막 사기꾼들이 막 많다 이러 안 그래요. 그거 어쩌다 한 사람이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여기 좁은 사회에서 그냥 누가 그랬다 그러면 막 다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마음 푹 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욕심 없고 내가 일한 만큼 내 손으로 일한 만큼 그냥 뭐 벌어서 먹고 산다 이래도 충분한데 뭐 그거 더 준다고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바라보지 마시고 누군가가 본인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 없어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남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일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정말 찾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이민사에서 이민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정확한 서류나 이런 그것들을 얘기를 가지고 오고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뭐 서류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거 있는데 이걸 감추었다가 나중에 뽀록이 나서 이제 거짓말로 해서 이제 뭐 이민을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뭐 범죄 사실을 숨겨가지고 그게 발각이 돼서 이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이제 거기 뭐 이주공사 맡겼더니 이 새끼들이 사기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없고 그렇게 또 뭐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그건 뭐 얼마 된다고 뭐 일부러 그걸 자기 사업인데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뭐 수백억도 아니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수수료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업을 전체를 걸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그걸 하려면은 어디다 맡겨도 자기 스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 본인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해가지고 뭐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도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왔구나 이것을 인지를 하고 하면서 계속 그걸 추적해가면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서 중간에 서류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상의를 해서 다시 또 빨리 보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주공사에서도 그걸 깜빡 잊고 뭐 서류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뭐 몇 달 후에 보고 이게 확인해 봤더니 뭐 보충 서류가 있었는데 그거 아직까지 안 보내고 있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 기간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다 해도 대충 어떻게 절차는 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다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캐나다 이민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오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캐나다에서 이제 오래 사셨다가 다시 또 여기민으로 이제 다시 한국 가서 이제 나머지 이제 또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잘 선택하셔가지고 본인들이 후회하지 않는 이제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캐나다 생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돌다리 두드려 본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다고 뭐 그냥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더 더블 체크 하라는 거예요. 서로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으면은 서로 믿고 있으면은 그만큼 믿은 만큼 뭔가가 또 플러스가 되는데 항상 뭐 시켜놓고도 의심하고 있으면은 의심한 대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윈저 캐나다 국경 도시 윈저 디트로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윈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나다를 벗어나서 다시 미시간을 통해서 시카고 근처로 해서 위스콘신 90번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해피트럭크였습니다.